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월 장은 원래 이제 하락이 좀 깊어야 되는데 조금 특이하게 딥시크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 날이 좀 많습니다. 1월 마지막 째 주에 우리가 설날 명절 이후에 안 좋은 뉴스 안 좋다기라기보다도 어 어디 딥시크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2월 첫째 날이 2월 3일 날 하락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지수를 한번 볼까요? 2월 3일 기준점으로 보면은 2,453 에서 2월 22일 2,654, 즉 20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건 한 7% 8%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금 상승폭이 14 거래일 만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째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승하시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급락하거나 하락하시면은 이게 이제 차곡차곡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2월 3일 기준점으로 703 포인트에서 774 포인트로 한 71 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정도 지금 10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1 포인트지만 퍼센테이지로는 한 10% 상승했는데, 이것도 지금 상승폭이 쪼금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높은 자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주의 깊게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지금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가 눌린 구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어려운 장은 아닌데, 지금 현재 주식이 지금 얼마로 갔냐면은 2,654 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인가 하여튼 3회 앞에 방송했을 때인가, 이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2,350 한번 찍어 주면 많이 먹는다라고 했는데, 2,390 인가 2,398 인가 왔다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 약 2,400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250 포인트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목 선택을 잘하셔서 수익 실현 잘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상승 및 하락 섹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어제자 날짜에 보시면은 철강, 이게 좀 관세하고 연관이 있었는데 철강이 많이 갔고, 그리고 2 차 전지, 2차 전지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은 2월 3 일자 방송에서는 18 개월, 19 개월, 약 20 개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전환해서 우상향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반등 구간이 조금 많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슨 말을 했느냐. 2월 3일 시점에서 2월 3일 시점에서는 약 30%더 떨어지 30% 이상 더 떨어지면은 "더 많은 수익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쪼금 떨어지다가 하락하다가 한 10몇 포인트 떨어지다가 지금 상승했거든요. 만약 들어가서 분할 매수 잘하셨으면 수익 실현하신 거고, 아니면 30% 이상 떨어져서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관망의 자세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미용기기하고 화장품 일이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얘가 우상향 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얘를 한번 잘 보시면은 또 뭐가 있느냐. 3, 4, 5 월은 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거 미용에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인제 마음가짐 때문에 또 어디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1 분기 때가 겨울 방학이지 않습니까? 1 분기 때 겨울 방학이니까 그때 미용에 대해서 관리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1 월, 2월 달에.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1 분기 2025년 1 분기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얘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우상향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다가 우상향으로 약간 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용기기 화장품입니다. 얘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런데 간만에 쪼금 상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자동차 완성업체하고 부품업체, 장비업체 이리 몇 개 있는데 급등한 것도 있지만 아침에 시초가 올렸다가 하락한 것도 많고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원래 시가총액 높은 거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상승하고 또 뭐 얘기 안 했다고 해서 하락하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면 됩니다. 관세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은 현대차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고 그리고 배당도 주거든요. 이 기아, 현대 그냥. 그리고 바이오가 그날 상승했고 금요일 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일부 상승했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사실은 3 대장이 뭐냐면은 조선방산, 이게 변압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방산 변압기인데 얘가 지금 섹트에서 3 대장입니다. 섹트에서 3 대장. 그런데 조선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뭐 하선하라 뭐라고 하는 뭐 리포트가 지금 뭐 나와서 한 며칠간 하락하고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좀 높은 지점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급등한 거는 또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르니까 주의 깊게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얘를 쪼금 인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제 또 갈 거라고 이렇게 보겠지만은 만약에 물리게 되면은 언제까지 이게 이제 또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요. 2차 전지처럼 그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지금 현재 시점에서 3 대장은 이게 조선 분야하고 그리고 방산 분야하고 변압기 부분이거든요. 얘가 3 대장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선 일부가 상승하고 또 일부는 하락하고, 또 방산 일부는 상승하고 방산 일부는 또 하락하고, 그런데 변압기 및 전력은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쪼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봇하고 AI는 상반기 때 많이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대감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어디고 기대감으로 갈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또 하락한 로봇도 있고 AI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로봇하고 AI는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선수급 어디고 투자자만 이리 들어와서 그냥 단타를 치시든 아니면 스윙을 하시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처럼 쪼금 어디고 주식 공부가 쪼금 덜 되신 분들은 이거는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주식의 3 대장이라고 얘기한 섹터 3 대장, 조선방산 여기 있죠. 조선방산 변압기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납니다. 조선방산 변압기 및 전력은 이익이 나는 거고, 그런데 AI하고 로봇은 이익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더라도 아주 많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하셔야 된다. "지금 들어가라."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때를 놓쳤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냥 그냥 제 기준점이다. 제 기준점에서 만약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50% 이상 떨어지면 들어갑니다. 지금은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어디고 단타로 그냥 그날 들어가서 그날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쪼금 스윙으로 쪼금 많이 드시려고 하면은 야는 쪼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통계적으로는 2 월은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이후에 2월 3 일은 통계적으로 일치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월 4 일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눌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년이나 그 앞년이나 그 앞년이나 이렇게 몇 년치 앞을 바라봤을 때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하게 2 월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 주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궁금한데,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전까지 만약에 하락했다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상승할 수는 있고, 그리고 또 하락했다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또 그게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 구간은 원래 통계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지만 이번에 딥시크 이후에 2월 3 일은 2월 달 하락에 맞춰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는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앞에 연도, 그 전년도, 그 전전전년도보다는 조금 반대 추세로 이리 가고 있더라. 하지만 아직 마지막 주가 남아 있더라. 뭐가 있느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더라. 그 전후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라. 그리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한 3% 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마나 하락했냐면은 3.28%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이 2.2%, 다우가 1.7%, 약 1.69%, 즉 1.7% 하락했거든요. S&P 500이 1.7%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하락했다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했다가 계속 쭉 뺄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급락시 매수했다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수익 구간이 조금 높을 겁니다. 그래서 2 월의 추세를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초순 상승해서 중후반 하락할 수도 있고 초순 하락하여 중후반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을 예시로 들면 초선 상승에서 중후반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아직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관찰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현재 2월 21일 시장까지는 초선부터 상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급락미 하락한다면 이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뭐냐, 지금 커스를 잘 보시면은 AI 로봇, 그리고 여기 있는 조선 방산 변압기는 이익이 나지만은 너무 높은 자리면 또 겁이 난다라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자기 소신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자기 소신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그냥 '무조건 간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신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익이 납니다. 조선 방산 변압기는 이익이 나는데 이거 그런데 이거 너무 좋다, 좋다 하다가 따라가다가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하튼 AI하고 로봇은 사실은 이익은 없습니다. 이익은 없지만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와서 보면은 초순은 상승하고 중후반 하락할 수 있는데,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급락미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하라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 얘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섹터. 얘네들을 분할 매수하기에는 쪼금 이게 높은 자리니까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한번 보시면 2월 3일 이후 14 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근 20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한 6% 7% 8% 정도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닥은 거의 10%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부 포모 현상 발생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은 계속 먹었고 수익 못 난 사람은 수익 못 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포모 현상이 뭡니까 발생했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했듯이 2 월은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24일 내일부터 24, 25, 26, 27, 28일 떨어지면은 그 구간에 맞춰서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1% 떨어졌는 1% 떨어졌는데 분할 매수는 하지 마세요. 1%는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1% 떨어졌는데 그거 뭐하러 분할 매수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7% 이상 6% 이상 떨어졌다.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고 저점에서 추세 전환을 했다가 눌림 주는 그 구간에 이것을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 한 번에 많은 물량으로 매수하면 수익 실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필히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는 다릅니다. 물타기는 탈출하는 거고 분할 매수는 수익 실현이 높게 형성하기 위한 거고 그게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 따라 붙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22,000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또 떨어졌어요. 21,000원으로. 그러면은 1,000원 내가 지금 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2만 원짜리가 18,000원 왔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라 붙다가 바로 급락하게 되면은 그게 더 마이너스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옆에 사람이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원금을 지키면서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부디부디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맹심해야 되는데 본인의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원금을 지켜야 됩니다. 원금도 못 지키는데 옆에 사람이 200만 원 먹었고 20만 원 먹었고 2만 원 먹었다 거기에다가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게 인제 포모 현상인데 그런 것을 신경 쓰면 안 되고 급등하는 종목 따라 붙지 말고 추세 전환 후에 눌림 주는 거 이런 거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투자 관심 종목에는 1 번은 어디입니까?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국가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소부장을 다 합하면은 얘네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쪼금 어디고 지수를 좀 관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 적어 드릴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던데 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상 코스피 지수 세계 섹터는 누구냐?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세계 섹터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세계 섹터는 뭐냐? 우리나라입니다. 반도체, 2 차 전지 이거 얘기해 줬습니다. 2 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올리는 세계 섹터 즉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내리는 세계 섹터는 누구냐? 이게 반도체, 2 차 전지, 바이오라고. 왜냐하면 얘네들 시가총액이 다 높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한 30% 차지한다고 이상. 그래서 반도체 하락하시면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고. 하이닉스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삼성전자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세요. 우리가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삼성전자 얘기가 근 50% 60% 이상이 나옵니다. 왜?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시가총액이 높은 게 이게 인제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미용 헬스, 화장품, 미용기기, 눌림 후 추세 전환 이루어진 종목 지금 많거든요. 이런 놈 찾으세요. 이런 놈 찾으세요. 이런 놈 찾으세요. 이런 놈. 예 지금 그런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앞서 얘기했죠. 관세 대외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얘는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이고 한 번에 급등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냥 얘는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안 망하고 현대가 지금 GM보다 좋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냥 꾸준히 모아가세요. 안 간다고 울지 말고. 이게 차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가다 보면은 또 20% 30%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조선 변압기 방사는 이익이 나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주도하는 3 대장 섹터입니다. 조선
변압기 방사는 주식 시장을 이끄는 3 대장 섹터입니다. 3 대장 종목이 아니라 3 대장 섹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조선 변압기 방사는 오른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느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세계 섹터 즉 3 대장은 누구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라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그 섹터에 인제 개별 종목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올라간 게 누가 있느냐? 조선 변압기 방산. 이것이 이익이 나면서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3 대장 섹터고, 그리고 인제 5 대장 섹터로 이리 보면은 뭐가 있느냐? 5 대장 조선 변압기 방산 로봇 AI 1 이 있다고. 이건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로봇하고 AI는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거고, 실력이 좋으면은 하세요. 얘네들도 조선 방산 변압기도 실력이 좋으면은 하세요. 근데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눌림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고 바이오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올해 좀 바이오 좀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바이오를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바이오는 한번 물리면은 또 안 되고, 그리고 바이오는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특허를 하나 파놨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가는 거지. 바이오 제약하고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건 제약이고 바이오는 연구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시는데 웬만하셔는 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한 바이오는 뭐가 있느냐? 2 개를 얘기했을 겁니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하나는 셀트리온.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삼바는 지금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황제주가 되었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가 무섭고, 그래서 70만 원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셨으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급격하게 상승하기에 주의 깊게 관찰해서 매수, 주의 여기 또 적었죠. 주의 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 차 전지 이거 인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했듯이 최고점에서 10 개월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관심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방송 시점에서 30% 이상 더 하락하면 더 좋은 매수 구간이고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이리 보는데, 그때 방송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30% 이상 아니면은 50% 이상 하락했을 때 접근하면 더 많이 드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에 한 뭐 10 몇 퍼센트 이리 떨어지다가 지금 계속 상승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하튼 눌림 줬을 때 한번 한 주라도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관찰해 보세요. 한 주라도 들어갔다가 그냥 관찰해 보세요. 막 따라 붙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3번 연달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 4번 정도. 주식은 무조건 걱정입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 매수를 많이 못 했기에. 그러면 이게 저점 매수자들이 매수를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럼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 내리면 내린다고 걱정해요. 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잠겨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고점에서 매수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를 들면 야는 앞서 얘기했지만 조선 방산 변압기 근데 이익이 낮다라고 치고 걔를 빼고 그러면 AI 로봇이라고 가정합시다. AI 로봇을 많이 매수했잖아. 이 고점 매수자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주말에 잠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수익이 본인 실력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조금씩 오래 하시는 게 나중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이익을 많이 챙겨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포모만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많이 먹었다 이리 생각하시고 조금씩 많이 드세요. 그리고 투자 시 4 가지 필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재무제표, 분기 매출이 어떻고 연매출이 어떻고 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고 연영업이익이 어떻고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떻고 다음 분기 어떻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고점이 아니라 AI나 로봇이 아니라 아까 말한 몇 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우상향으로 털려고 하는 하장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저점에서 평소보다 10배 이상 거래량 터지면 관심 가지세요. 그냥 관심 가지세요. 그날에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관심 가졌다가 눌림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투자자별 봐야 됩니다. 개인이 많이 사면은 주식은 안 갑니다. 외국인이나 기관계가 사야 된다고. 그 기관계 중에서도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 세 개가 핵심이라고.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시는데 그리고 거래표도 보세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거 보셔야 된다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투자자별로 보면은 시총이 높은 것은 외국인이 많이 사야 되고 시총이 그냥 중견기업으로 뭐 2조, 3조, 1조, 2조, 3조, 4조 1조, 2조, 3조 되는 애들은 어떤 게 많이 사야 되냐면은 연기금이나 투신 사모펀드가 많이 사면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견기업을 외국인이 많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거는 우리나라 누가 많이 아느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많이 안다고. 그럼 삼성전자는 기관도 많이 알고 외국인도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사니까 삼성전자 가는 거고 하이닉스도 외국인도 많이 하고 기관계가 많이 아니까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중견기업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면 외국인도 많이 사면 좋지. 그런데 누가 주로 많이 사야 되느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이렇게 좀 많이 사고 그리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사면은 얘는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500억 이하, 1,000억 이하 그리고 뭐 700억, 800억 이렇게 된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기금이 그거 사려고 하면은 사유서 같은 건 내야 돼요. 그 사유서 내고 뭐 하려고 그걸 매수하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뭐 사모나 투신이 뭐 좀 할 수도 있겠지. 왜? 세력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700억, 800억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1,000억, 1,500억 가끔 가다가 외국인이 많이 살 때가 있다고. 아 이거는 외국인 세력이 붙은 거라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매수할 때는 시총 시총 높은 종목을 매수하시라. 너무 최소 5천억 그래도 5천억이라고 할게요. 아 5천억도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시총 최소 1조 이상 되는 종목을 매수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1,500억, 1,000억, 500억, 700억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는 상승폭이 적을 수는 있어도 안정적으로 가요. 그런데 또 그 말도 했습니다. 아주 최고점 찍었는데 시총이 1조다. 아이 그 종목은 사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그거는 여러 배 올렸잖아. 걔 한 4배 올렸으면은 사실 걔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3천억이나 2천억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평소 얘네들이 시총이 1조 짜리였으면은 얘가 올리려고 하면은 3조로 올려야 되잖아. 한 2배, 3배. 그런 종목 사야 된다고. 평균값에서 한 1조 되는 거 이상 되는 거. 그러면 얘는 인제 세력들이 올린다고 하고 이익이 많이 나고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3조가 되고 4조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1조에서 지난번에 18조까지 올렸거든요. 19조.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좋은 거라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11조인가 10조인가 그렇거든요. 그래도 10배 올렸잖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높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자면은 시총이 500억이었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1 조였는데 걔가 그래도 몇 조까지 갔습니까? 19 조까지인가 18 조까지 갔잖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튼튼하고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일 바로 한미반도체 사시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 투자 시 주의점은 뭐냐? 욕심 버려야 됩니다. 왜? 현재 포모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월요일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하락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가야 되거든요. 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금 잘 활용하시고 신용 미수 쓰시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